안녕하십니까. 이슬이TV의 박선홍입니다. 오늘은 축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10월 연휴이시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다녀오시겠습니다만, 축제 일반적인 얘기하고 인천의 대표 축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0월은 그야말로 축제의 달입니다. 올해 전국에서 열리는 축제는 모두 한 1,011개 정도 된다고 하고요. 문화관광축제로 분류된 것만 해도 85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좀 10월에만 열리는 축제가 288개라고 한다면 단순 계산해도 하루에 10개 정도의 가량이 전국의 축제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역의 특성을 얼만큼 살렸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 접근 방법인 경영하기 아주 기본인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도 고려했을 때 과연 얼만큼의 성과가 있는 축제였냐는 것은 좀 평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겁니다. 일부 통계에 따르면 연간 2,400개 정도의 축제가 열리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하루에 7개꼴 정도의 축제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 건데 거의 통계가 비슷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지역 축제라고 하는 것이 아시듯이 그 부실한 콘텐츠와 홍보 부족, 그리고 유사 축제들, 비슷한 축제들의 남발로 경제적인 효과들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위 수학 분석이라고 하는 기회와 위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분석들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 임경환 박사하고 같이 축제를 좀 분석한 다음에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인은 인천에 그럼 대표하는 축제가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인천문화재단에서 최근에 문화통신 3.0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플랫폼으로 이렇게 발행하는 것들인데요. 한눈에 보는 우리 동네 대표 문화축제 7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여러분한테 제공합니다. 첫 번째가 강화 상남성 역사문화축제입니다. 우선 강화군에서 있는 축제이고요. 강화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강화 상남성의 역사와 문화적인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병인양요 당시에 프랑스가 약탈한 그 외교 장각 아시죠? 외교 장각 도서 반환을 촉구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시작된 축제입니다. 여기에 이제 불교 문화하고 지역민들이 함께 준비하는 축제로 커졌고 민간 주도의 큰 역사 문화 축제로서 자리 잡고 올해 23년 차에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당군의 세 아들이 쌓았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삼랑섬이라고 하는 삼랑성입니다. 정족산성이라고도 하는데요. 하고 고려 시대부터 조선시대 말까지 외세의 침략을 막아낸 강화도의 역사를 두루 조명하는 축제로서 해마다 10월 초에 열립니다. 올해도 역시 7일부터 14일까지 강화 전등사 일대에서 역사 강좌를 비롯해서 공연, 전시,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채로운 내용으로 전개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중구인데요. 자유공원 벚꽃축제입니다. 자유공원 벚꽃축제는 매년 3월 내지 4월에 따스한 봄열에 열리는데요. 벚꽃이 휘날리는 가운데 볼거리하고 즐길거리가 주민들에게 선사하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주민들에게 선사하는 아주 중구의 대표적인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그 근대공원인 자유공원, 각국공원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는 인천에서 벚꽃을 만끽할 수 있는 유수한 그 명소이고요. 인천 지역 최고의 벚꽃 개화 명소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해마다 5,000명 이상이 상춘객들이 오가고 이 축제에 예술인들이 버스킹하면 물론 시민들이 참여하기 쉬운 체험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다음이 이제 그 동구에 있는 화도진 축제입니다. 동구에는 3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화도진 축제가 있습니다.
인천의 축제 중에 가장 오래된 축제이고요. 인천 최초의 군용축제입니다. 군대할 때 군자입니다. 군용축제이고요. 화도지는 조선 말기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인천 앞바다에서 해안 경계를 했던 수로 관문인 화수동 128번지 일대를 조성한 것을 화도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도진 축제는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역사적인 장소를 상징하기 위해서 해마다 5월에 여는 전통 역사 축제입니다. 어영대장 축성 행렬과 어영대장 교지 하사식 등 아주 다양한 재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5월 달에 이틀 동안인가요? 예, 이틀 동안 도인천역 북광장에서도 열렸었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이기도 한데요. 연수구 능어대 문화축제입니다. 연수구 능어대 문화축제는 올해 이제 11회차이고요. 백제 해상 관문이었던 능어대의 역사를 기리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연수구의 지역문화축제입니다. 해마다 9월 내지 10월에 열리는데요. 올해는 역시 이제 며칠 후겠네요. 7일부터 9일까지 송도 달빛 축제 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눈길 끄는 것은 백제 사진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백제 시대의 저작거리도 재현하고 있고요. 백제 사신들을 선발하는 과거 시험, 그 다음에 전통 연희극 공연도 있습니다. 능어대 스토리텔링 전시 등 능어대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이제 지역 대학의 예술 전공한 졸업생들하고 지역 자활 기업이 기업 매세나를 통해서 마련한 재원으로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축제 기념 상품도 주민들에게 처음 선보인다고 합니다. 기념품 판매하고 수익금은 당연히 전액 소수 계층에게 기부하고 주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해질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날 각오를 하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지난달에 열렸던 겁니다. 남동구 소래 포구축제입니다. 이것도 인천의 대표적인 축제죠. 올해 23회째로 맞이했고요. 소래 포구축제는 수도권 최대의 해양 생태 축제입니다. 축제는 매년 새우하고 꽃게가 제철인 9월, 10월에 보통 열립니다. 올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15일부터 17일 3일 동안 열렸고요. 한 45만 명의 관광객이 찾기도 했다고 합니다. 올해 소래포구 축제는 이전에 운영하고 좀 차별화를 시켜서 여러 논란이 있었던 걸 다 기억하실 겁니다만 소래 바다라고 하는 중심 주제를 통해서 경관과 먹거리와 삶과 사람과 기업 이런 것들을 반영한 세부적인 프로그램으로 차별화시켰다고 합니다. 곧 포구, 수산물, 어시장, 상인들, 염전, 협계열차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서 아주 잘 진행된 축제로 되어 있고요. 특히 어시장의 상인 모델 포스터, 스토리북 제작, 소래포구 기억하는 기록 영상 등 4월부터 사전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연결하고 입체감을 더욱 확보했다고 합니다. 논란이 있었던 소위 논란이 있었던 비싼 물가, 비싼 그 가격 때문에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잘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제 당일에는 소래 아트존을 두고 아트 마켓과 만들기 체험들도 했고요. 문화예술적 변모를 더했다고 해서 올해는 비교적 드론쇼하고 불꽃놀이 등 피나래를 장식하면서 잘 진행되었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것도 지난달에 바로 열린 건데요. 부평구의 부평풍물 대축제입니다. 부평풍물축제는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그러니까 부평역하고 부평시장 그 사이죠. 무대를 삼아서 8차선 대로에 축제장을 펼치는 대표적인 거리축제입니다. 1997년에 시작해서 올해
벌써 27회를 맞이하고 있고요. 대규모 풍물 퍼레이드가 진행되고 일상 속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괭가리라나 장구, 징, 상목군 등의 이색적인 풍경을 접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합니다. 좋은 기회였습니다. 풍물과 지역의 그 문화 관광 콘텐츠들이 결합한 성공적인 축제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선정한 지역 대표 공연 예술제로 꼽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서구의 서곳 문화축제입니다. 서곳 문화예술제라고 하는 건데요. 서곳 문화예술제는 서구 예술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로 올해 28회를 맞이합니다. 예술단체의 창작활동 지원 및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만들어진 인천 서구의 대표적인 지역 예술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마다 항상 늘 9월, 10월에 하반기에 열리는데요. 올해도 지난달에 15일부터 23일까지 청라블루 노바홀 청라블루 노바홀에서 아트마켓, 전시, 공연 등이 열렸습니다. 문화공간에서는 전시와 함께 원데이 클래스 등이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외에 이제 눈길 끄는 축제는요, 인천문화재단이 이 밖에 이제 10월에 눈길이 끄는 축제를 몇 개를 꼽았습니다.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청내 그 호수공원에서 열릴 건데요. 청라 뮤직 앤 와인 페스티벌입니다. 그리고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영종국제도시 시사이드 파크 하늘구름 광장 일원에서 열리는 세계 전통 음식 축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가서 참관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평문화재단의 문화도시센터에서 지난 2016년부터 열리고 있는 뮤직플로우 페스티벌도 있고요. 이것은 부평의 부평제 음악도시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음악융합도시의 조성을 위해서 진행되었던 음악축제를 계승해서 법정 문화도시, 문화도시라고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열리고 있는 야외 음악, 대중음악입니다. 대중음악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즈하고 팝 문화 확산의 중심지였던 부평의 고유성을 바탕으로 한 음악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마련했다고 하는, 올해는 이제 지난 8월에 26일 날 부평 아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자, 이상이 이제 인천에 아마 7개 정도 되는, 그리고 그 외에 주목되는 축제들을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축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좀 있다고 한다면, 전국 축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여기 영상 밑에다가 사이트 혹은 댓글에다가 사이트 URL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방문하시면 이게 이제 한국관광공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국에 열리고 있는 많은 축제들을 볼 수 있는, 또 종합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상 여러분한테 10월의 축제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인천의 대표적인 축제 7개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연휴가 끝나는 동시에 이제 많은 축제들이 인천에서 열릴 겁니다. 저희 그 이슬이 TV에서는, 그러니까 인천사회조사연구원에서는 축제에 대한 그 방향성 제시를 위해서 제가 현장을 직접 임 박사와 연구원들을 대동해서 축제를 좀 쭉 보고 그 문제점이나 개선책을 저희가 제시할 수 있도록 생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문화재단의 문화통신 3.0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천문화재단의 열정적인 활동을 응원하고 또한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슬이TV의 박선우였습니다. 좋은 연휴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